안녕하십니까, 김민규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집합투자상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. 집합투자상품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생소하죠. 근데 펀드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들어본 얘기죠. 사실은 집합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게 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간접투자상품이라고 해서 불렸는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그 간접투자상품이 집합투자상품으로 바뀌었고요. 결국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아주 근접한 용어는 펀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집합투자라고 하는 게 과연 법률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자본시장법상에 조금 배우긴 했지만 집합투자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.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이게 이제 바뀌어서 2명 이상의 수익자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운용 지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. 받지 않고 전문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에 투자를 해서 그 결과를 누구한테 귀속을 시켜요? 투자자한테 귀속시키는 것,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. 자, 이걸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자, 2명 이상이 모아서 투자해서 집합을 한 거죠. 2명 이상이 모아서 돈을 투자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. 전문가가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를 운용을 해서 거기서 손해가 날 수도 이익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? 투자자한테 가는 것. 이게 바로 집합투자의 법률상 정의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바로 이게 펀드의 정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상품을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. 그 이름이 뭐든 관계없이 자, 손해가 날 수 있으면 다 금융투자 상품이에요. 이름이 뭐든 간에 손해가 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다 비금융투자 상품입니다. 그렇게 나눠놓고 금융투자 상품은 다시 2가지로 나누는데 자,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까지만 손해볼 수 있는 놈, 이거를 증권이라고 합니다. 근데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보다 더 손해를 낼 수 있는 놈, 이거를 파생상품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. 이 2가지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원금까지 손해나는 놈은 증권, 원금보다 더 손해를 크게 날 수 있으면 파생상품이다.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. 이 파생상품 중에서 장내에서 거래가 되면은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하고 장외에서 1대1로 거래가 되면은 장외 파생상품이다.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 펀드는 주로 어디에 속할까요? 증권에 속하는 게 많겠죠. 근데 펀드 중에서도 원금을 초과해서 손해날 게 있다면 그거는 파생상품으로 속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가능성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까지 손해보면 그나마도 난데 100원 다 잃고 돈 또 물어내. 이게 바로 파생상품의 특징이다. 그래서 파생상품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권에 비해서 더 큰 손실,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펀드의 특징, 집합투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? 일단 내 돈 가지고 내가 직접 투자하면 그게 직접 투자죠. 근데 내 돈을 가지고 누가 대행해서 운용을 해줘요? 전문가가 대행 운용을 하죠. 그러니까 간접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요. 2번째로 내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인 이상이 들어와야 되죠. 그래서 모아서 투자하는 공동 투자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펀드는 투자자한테 운용 지시를 받습니까? 돈은 투자자 거지만 그 운용할 때 투자자가 가서 이 돈 가지고 이 주식에 투자하세요, 저 주식에 투자하세요, 지금 파세요, 이럴 수가 없죠. 내 돈이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펀드 운용의 독립성, 전문가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용하게 된다, 독립성이 있다는 뜻입니다.